나는 최근 몇 달 동안 유난히 자주 숨이 막혀왔다. 누군가 내 일상을 조용히 털어내는 것 같은 기분. 회사에서는 정리 대상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직속 팀장은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준비를 티나게 하고 있었다. 살던 집도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전세는커녕 보증금조차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 십수년을 버티며 겨우 유지해온 것들이 연달아 틈을 벌리며 부서지듯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무엇 하나 용감하게 붙잡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도망치듯 고향에 내려왔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작은 동네. 하지만 고향은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똑바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나는 그곳을 싫어했다. 아이였던 나는 늘 혼자였고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버스에서 내려 고향길을 걷기 시작하자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지는 않았다. 익숙한 거리, 오래된 가게, 늘 듣던 시골길 특유의 흙냄새, 그 모든 것이 한 번도 나를 환영해 준 적 없는데도 묘한 안도감을 주고 있었다. 고향집으로 향하던 길, 철제 난간이 벗겨지고 색이 바랜 초등학교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초등학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여기만은 다신 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낯선 익숙함이 나를 잡아끌었다. 왜 그랬을까? 지친 마음이 어디든 의지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이곳이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순했던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까? 나는 천천히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해졌다. 비어있는 복도는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교실 문마다 붙어있는 학급 명단과 연식이 오래된 배치도 기억 속에 있는 교실보다 낡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건 내가 잊었다고 생각한 감정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교무실 문을 열었다. 문틈에서 오래된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맞지?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거의 20년 만에 듣는 이름.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부르는 사람조차 없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머리가 반쯤 휘어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서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선생님이 맞았다. 그 눈빛. 나는 잊었지만 선생님은 잊지 않은 표정이었다. 선생님이 다가오며 숨을 고르는 듯 조용히 말했다. 기다렸어. 그 말에 가슴이 움찔했다. 기다렸다니 나를?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님은 나를 위아래로 천천히 살폈다.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어른처럼. 그리고 부드럽게 손짓했다. 돌려줄 게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선생님을 따라갔다. 준비실은 좁고 어둑했고 교실에서 쓰던 물건들이 빼곡했다. 선생님은 낮고 작은 서랍 하나를 열었다. 봉투들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다. 각기 다른 이름이 적힌 봉투들. 그리고 그 중 하나, 내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었다. 박서연.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 봉투가 여기에 있는 걸까? 선생님은 봉투를 조심스레 꺼냈고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이건 내가 9살 때 그린 그림이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림이라니? 선생님은 봉투를 열어 색연필로 그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해가 웃고 있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흔한 가족 그림. 그림을 보는 순간 익숙함과 낯섦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림 아래에는 조그맣게 삐뚤삐뚤 적힌 글자. 엄마랑 아빠랑 나. 하지만 난 혼자야. 나는 손끝이 찌릿해지는 걸 느꼈다. 그 문장을 내가 썼다는 사실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릴 적의 나는 그 문장을 적어야만 했던 아이였다는 것이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림을 보며 수많은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다. 창피함? 당감? 그보다는 어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뒤늦은 미안함 같은 감정.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다. 넌 늘 조용한 아이였어. 질문하면 대답을 피했고 밥도 천천히 혼자 먹었고 쉬는 시간엔 친구들 틈에 잘 끼지 않았지. 나는 말없이 그림을 내려다봤다. 근데 선생님이 널 지켜봤을 때 넌 늘 손에
뭔가를 그리거나 쓰고 있었어. 그게 내 방식이었거든. 마음을 버티는 방법.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았다. 그때 내가 들리는 듯 했다. 선생님은 그림을 접지 않고 가만히 펼쳐둔 채 말했다. 서연아, 선생님은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 손끝이 순간 떨렸다. 왜요? 너는 그 당시 표정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 근데 이 그림은 네가 세상에 보낸 첫 번째 신호였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난 혼자야. 이 문장은 어른이라도 쉽게 쓰지 못하는 말이야. 그걸 9살에 네가 쓰고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는 건 선생님이 너를 봐주기를 바랐다는 의미였어.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매년 봉투 상태를 점검하며 보관했어. 언젠가 넌 이걸 보러 올 거라고 이유 없이 믿었단다. 선생님의 말은 과장 같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림만 있을 줄 알았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이 더 나왔다. 조그만 메모지. 그 위에 작은 글씨. 서연이는 질문이 많은 아이. 말로는 하지 못해도 늘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한다. 나는 얼떨떨했다. 어릴 적 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늘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조용히 웃었다. 도화지에 매일 뭔가를 적었잖아. 네가 적는 글씨가 질문처럼 느껴졌어. 왜 나는 혼자일까? 왜 엄마와 아빠는 바쁠까? 그런 마음들이 전부 보였단다. 이 메모를 선생님이 평생 보관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선생님은 나를 준비실에 남겨두고 낡은 서류철을 하나 가져와 책상에 풀어헤쳤다. 그 안에서 나에 대한 기록들이 몇 장 더 나왔다. 박서연 관찰일지, 가정통신문 미제출 다수, 자기감정 표현 미약, 주기적 혼자 놀이.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과거지만 누군가는 그 과거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천천히 말했다. 사실 그 시절 네가 홀로 남겨진 날이 많았지.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어른들의 사정이 복잡했을 뿐. 나는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자주 싸웠고 집은 늘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학교는 나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그곳에서도 나는 늘 조용히 숨어 지내는 아이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모두 보고 있었다. 그림을 보며 기억 속 저 깊은 곳에서 잊어버린 한 장면이 떠올랐다. 겨울, 복도가 아주 추웠던 날, 나는 교실 문 옆에서 작은 종이에 뭔가 적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걸 주워준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었다. 그 메모에는 그 당시 내가 쓴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조용한 사람 되고 싶어.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겼는데 그 문장을 쓰던 어린 나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그리고 그 종이를 선생님은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 이름은 아니었다. 다른 아이의 것이었다. 이 아이는 네 반 친구였지. 선생님이 봉투를 열어 그 아이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아래엔 아주 작은 글씨 하나. 서연이는 착한 친구. 근데 말이 없어. 그 아이는 전학을 갔고 그 후 누구도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한 아이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에 대해 따뜻한 말을 남긴 것이다. 그 사실 하나가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전혀 다른 색으로 칠했다. 선생님과의 시간이 끝나고 나는 학교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림은 손에 들고 있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내 어린 시절, 내가 잊어버렸던 감정들, 선생님이 품고 있었던 마음과 기록들,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아무리 걸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학교를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마치 누군가가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림을 다시 펼쳤다. 하지만 난 혼자야.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 그림을 뒤집었다. 그런데 그림 뒷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 나타났다. 이건 선생님이 적은 글씨다. 서연이는 좋은 어른이 될 거야. 그때 가서 이 그림을 꼭 다시 보길. 적힌 날짜는 졸업식 전날로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길게 숨을 내쉬는 순간 지난 몇 년 동안 쌓였던 자책감과 실패감, 무력감이 천천히 풀어지는 걸 느꼈다. 선생님은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 모르면서도 이미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관한 건 단순한 감동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보이지 않는 끈을 잡아주는 일이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것. 선생님이 그 끈을 20년 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끈을 이제야 내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학교 운동장을 다시 찾았다. 아이들이 떠난 뒤의 운동장은 내가 어릴 적 뛰놀던 그 자체였다. 나는 한참을 걸어 그림을 그리던 나무 그늘 아래 섰다. 그림을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다. 햇빛이 그림 위로 스며들며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다. 어린 나의 손글씨, 선생님의 글씨, 그리고 지금의 나. 나는 아주 조용히 그림 아래 적힌 문장을 읽었다. 좋은 어른이 될 거야. 그리고 몇 번이나 되뇌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걸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걸까?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괜찮았다. 나는 그림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듯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건 아마 어린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운동장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괜찮아.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늘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게 되었다.